모든 것은 여름의 무더운 어느 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날, 나는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기를 기다리던 나는 갑자기 집 전체가 조용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소리는 확실히 무언가가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본 나는 집 앞마당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등 뒤에 가로등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내 집을 연구하듯이 천천히 집 주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나는 경찰에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쉽게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당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집 앞에 멈추더니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그가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더 섬뜩한 느낌을 줬던 듯합니다. 나는 긴장감을 견딜 수 없었고 그가 그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곧 멈췄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창문 너머로 그 그림자가 천천히 뒷걸음질 치듯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창문과 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잠들기 전에 그날 밤을 떠올리며 혹시 또다시 그 미스터리한 방문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끝난 줄 알았던 불안감이 어느 날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비 오는 날 밤 다시 그 익숙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그 소리는 마치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번인지 모를 만큼 여러 번 그 끔찍한 밤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이지 않게 하지만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번 그는 단순히 두드림만 하고 사라졌고 결코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새로운 집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깨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악몽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 들린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처음 지어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아파트는 귀신 들린 아파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몇 가구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 이야기는 한 젊은 커플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에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낯선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꿈에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여자는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그녀를 진정시키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커플은 점점 불안해졌고 남자친구는 이 기분 나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 곳곳에 염을 뿌리며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긴 예전부터 조금 이상한 곳이야. 조심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커플은 그날 이후로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에서 그녀는 같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이번엔 분명한 목소리로 도와줘 하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끝에 그 아파트 단지 한켠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예전에 한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실종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자는 자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거실 창문 앞이었고 그녀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오래된 우물이 있었던 자리처럼 풀이 움푹 파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와 달랐고 끊임없이 속삭였던 그 목소리는 바로 그 우물에 빠져 실종된 여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커플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오래된 우물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땅을 파보니 거기서 오래전 실종된 여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 이후 그 아파트는 철거되어 5층 아파트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커플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들은 경험했던 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히 대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존재가 도움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귀신 들린 아파트로서 전설처럼 내려오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 시작을 해보고 싶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적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적당히 노후된 건물들과 한적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이 이곳의 특징이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며 친해지려 했다. 그때 나는 다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의 경로당에 계시던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서는 숲에는 밤에 들어가지 말게 라고 경고했다. 내가 이유를 물었을 때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곳에는 오래된 영혼들이 늘어 살고 있단다 라고 덧붙였다. 처음엔 그냥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소문이 자꾸만 귀에 들어왔다. 몇몇 주민들조차에 찔려 기대면 숲 근처로는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친구 2명과 함께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손전등과 각종 장비를 챙겨 숲 입구에 모였다. 나와 내 친구들은 겁에 질린 채 숲으로 들어갔다. 안개가 자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매서운 바람 소리와 함께 나뭇잎들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우리가 숲 깊숙이 들어가던 중 갑자기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침착하게 귀를 기울이자 사람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서둘러 손전등을 비췄다. 순간 한 사람의 형체가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고 마치 안개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형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저앉아
땅을 향해 속삭이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들었어? 그들이 우리를 원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흩어졌다. 그 후로 숲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숲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잊히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당시 그는 나에게 잊지 마,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 나는 그 마을에서 떠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친구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끔 그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꿈이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 숲이 존재하는 한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숲속에서 만났던 얼굴 없는 형체가 매일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 마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듯이.